문제 풀고 한번 매겨보랬잖아요. 어차피 내가 답지를 뺏는 것도 아니고. 질문 몇 번? 네, 25쪽에 몇 번? 2번? 25에? 25쪽에 5번. 자,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 됐다는 거죠.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소 하나 질량 얼마예요? 수소 하나 질량 1이지. 봐봐. 수소 하나는 질량이 1이고 헬륨 하나 질량은 얼만데요? 한 개 질량 4죠. 우리가 요거 설명한 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서 얘가 1836, 얘가 1837, 얘를 1로 쳐서 얘를 1 치고 얘를 1 치면 얘는 빵 된다. 요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에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2번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서 질량수 4로 이루어져 있죠. 예, 요 내용을 중등 때 배우잖아. 요 개념, 이거 나올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근데 질량수가 3대 1이다? 그럼 얘는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얘 12개, 얘가 1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봐봐. 수소는 12개가 전부 다 프로톤이에요. 양성자잖아.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 12개가 나오죠.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잖아. 그러면 결국 양성자 총 개수는 14개, 중성자 개수는 2개니까 7대 1이네. 요거 물어보. 오케이?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개수가 8대 8에서 14대 2가 되고 14대 2가 12개 한 개로 바뀌는 거. 요 빅뱅에서 원소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지금. 또 질문. (25쪽 5번) 또 질문. 없어? 없으면은 바로 쪽지 시험을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우주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고, 그죠? 3000 켈빈 언더로 드디어 온도도 낮아졌죠. 우주 전체적으로. 그 결과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의 원자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극히 소수의 리튬 정도까지 만들어지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너무 양이 미비하니까 사실상 얘랑 얘가 몇 대면? 3대 1이고요. 요 시점까지 작용한 힘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 심화적으로 가면 이 시점까지 작용한 힘들은 강한 핵력으로 한 일이 뭐다? 쿼크가 양성자나 중성자가 됐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헬륨 핵이 되는 것까지가 강한 핵력이었죠. 그 다음에 약한 핵력.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 중성미자로 쪼개진 거.
요거는 렙톤에 있는 전자 중성 미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건 중성자고. 그리고 전자기력에 의해서 수소 원자핵에 전자가 붙어서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핵에 두 개의 전자가 붙어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4대 힘 중에서 강한 핵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까지만 작용한 겁니다. 아직 하나가 남았죠. 바로 뭐? 중력 혹은 만유인력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만유인력에 의해서 오늘 수업의 대표 총요약, 만유인력에 의해서, 그리고 수소와 헬륨이 우주 배경 복사의 증거로 밀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만유인력은 밀도가 큰 데서 더 강하게 작용할까요? 작은 데서 작용할까요? 만유인력의 핵심은 뭐야? 거리에 반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니까. 우주의 수소나 헬륨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작용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뭉쳐집니다. 그 결과 거기서 별이 만들어지고요. 그 별의 내부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별의 수명의 끝에서 또 추가적인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원자번호 1번 수소부터 원자번호 92번 우라늄까지예요. 요 내용이 오늘 앞부분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자, 일단 현재 봅시다. 맨 앞에 나오는 내용들. 자, 우주는 수소 대 헬륨이 3대 1이죠. 맞지? 자, 지구는, 자, 요거 두 개는 좀 구별해서 같이 공부해 두어도 괜찮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순서가 좀 달라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우죠. 언제 배우게? 중1 때. 암석할 때 나옵니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지각에 대해서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으로 지각을 구성한다 그랬고요. 자, 우리 책에 보니까 뭐다?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있나? 니켈, 기타. 자, 여기서 우리가 지구하고 지각을 비교해보면 뭐가 딱 눈에 띄죠? 철과 마그네슘이 상당히 앞으로 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철과 마그네슘은 사실 여러분들 중1 때 교과서에 한번 나온다? 언제? 암석할 때. 뭐로 나오게 혹시 기억하는 사람? 광물 혹은 화성암의 색깔이 어두워지는 이유에 산소 규소가 많으면 밝은색, 조항광물. 거기에 철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섞이면 어두운 색의 광물이나 암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산소나 규소보다 철과 마그네슘의 밀도가 높아요. 그 말은 결국 철이나 마그네슘은 그리고 니켈까지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지각보다는 핵이나 멘틀에 많이 포함된 원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인간은 생명. 포유동물 인간을 중심으로 하면 제일 많은 게 산소, 탄소, 수소, 질소냐? 질소, 수소냐? 수소, 질소 맞지? 수소, 질소. 결국 산소라는 것은 대부분의 물질들은 산소의 반응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산화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빅뱅 순간에 만들어진 건 수소, 헬륨, 고작해야 리튬이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 원소들은 수소, 헬륨, 리튬 뺀 나머지 원소들은 결국 어디에서 왔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수소, 헬륨 외의 원소는 어디서 왔느냐가 이제 요 2교시의 핵심인 거지. 결국 어디에서 왔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의 진화 과정을 이제 배울게요. 자, 별의 진화 과정. 자, 다 같은 소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성간물질, 혹은 성운, 혹은 우주에 있는 가스층. 자,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배경 복사로 인한 복사 관측의 밀도가 높은 영역. 여기에서 얘네들이 뭐가 시작된다?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시작이 돼요. 이 성간물질 중에서도 밀도가 더 높은 녀석들을 중심으로 성운이 압축되기 시작합니다. 이 압축 과정으로 인한 현상이 뭐가 나타나냐면 압축 과정에서 내부 온도의 상승이 일어나요. 이 과정을 우리는 원시별이라 그래. 물론 얘가 별일 수 있는 이유는 밖으로 뭐가 난다? 빛이 난다는 거죠. 이때 나오는 빛은 그냥 북사방출인 겁니다. 고온에 의한 북사방출. 자, 이렇게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그 내부 온도가 1000만 도,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압축이 멈춥니다. 왜 멈추냐면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서 원시별의 중심부에서 중요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4개의 수소가 뭐로 바뀐다? 헬륨 플러스 에너지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방출이
바깥으로 별을 밀어낸단 말이야. 요 힘과 이 별이 아까 일어나던 중력 수축이 힘이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 크기가 유지가 되겠죠. 그지? 크기가 유지되는 요 단계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하늘에서 보면 보이는 수없이 많은 별들은 실제로 요 단계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별의 수명의 대부분도 어디다? 여기입니다. 자, 주계열성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1000만 켈빈 도달 실패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 부족한 애들은. 온도가 부족하면 갈색외성이라는 별이 되고 그냥 끝. 여기서 사망. 오케이? 참고로 여기로 가는 이유는 태양의 (10분의 1)만큼 안 모여졌을 때 저렇게 됩니다. 참고로 태양의 10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은 급에서 멈춘 게 우리 태양계에 하나 있어요. 조금만 더 모였으면 큰일 날 뻔한 거지.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하나로 뭉쳐지고 조금 더 질량이 합쳐졌으면 태양계는 쌍성계가 되는 거예요. 항성 2개가 돌고 있는. 그러면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우연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주계열성 이후에 길이 갈려요. 여기 이게 수명의 대부분인데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별이 발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요 다음 단계를 가는 거는 언제 가느냐? 핵 주변의 수소가 모두 소모가 되고 나면 이제 여기로 옵니다. 자, 어떻게 경로가 바뀌냐면 태양급이냐? 태양의 10배 이상이냐에 경로가 달려요. 태양 정도 되는 항성이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중심부가 핵 부근에 이제 전부 다 헬륨이죠. 얘가 헬륨인 상태로 중심은 수축해요. 중심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얘가 1억 도가 되면 헬륨이 탄소로 갑니다. 가끔 산소까지도 가는데 보통 핵심은 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압축 과정에서 온도 올라가겠지? 그리고 헬륨이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방출로 이 바깥쪽 영역, 누가 있었던? 수소가 있었던 영역이 밖으로 팽창해요. 그럼 별이 확 커져. 요 단계를 우리는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죠. 태양급의 행성은 헬륨 핵융합으로 인해서 탄소나 산소 정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탄소가 압축돼서 온도가 상승해도 그 다음 핵융합 반응 올라갈 만큼의 양이 안 나와요. 그럼 탄소가 산소가 되고 요 밖에서 수소 핵융합이 미세하게 생기긴 하지만 탄소 그 다음 핵융합을 일으킬 만큼의 다시 질량이 만들어지는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봐. 핵만 압축되고 바깥은 팽창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원소가 다시 압축해서 그 다음 반응할 온도까지 올라가려면 핵이 졸라 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태양은 큰 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태양은 가운데 탄소만 남기고 나머지 가스가 남겠죠. 자, 이렇게 되는 태양의 끝은 요 탄소가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 별이 됩니다.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예요. 탄소 덩어리. 이걸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밖으로 점점 팽창한다 그랬지. 수소 부분이. 그 바깥의 수소는 이 백색의 성 주변을 이렇게 휘감아 줍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행성상 성운은 다시 어디로? 여기로 가는 거죠. 태양 정도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만들었다? 수소, 헬륨, 탄소나 산소에서 끝났다. 그지? 반응이. 그러면 태양보다 10배 이상이 되면 태양보다 10배 이상이 되면 별이 졸라 클 거 아니야. 제일 바깥에 수소층, 그 다음 안쪽에 헬륨층, 헬륨이 변해서 만든 탄소층, 그 다음에 규소층. 결론적으로 제일 안쪽에 뭐까지 되느냐? 철을 만듭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자. 태양 10배 이상이 모였잖아. 그러면은 핵 부근에 있는 엄청나게 큰 헬륨 핵 덩어리가 생기겠지? 그럼 이 헬륨 핵은 다시 압축 시작하고 헬륨 바깥쪽은 팽창하고 헬륨에서 탄소를 받는데 탄소도 되게 크잖아? 그럼 그 탄소의 중심부는 압축되고 바깥쪽은 밀려나고 규소가 돼요. 그 규소도 또 압축이 되겠지? 그래서 중심부에 철까지 만듭니다. 왜 철에서 끝이냐면 우리가 원자 핵으로만 따졌을 때 가장 안정된 구조 배치가 철이에요. 핵으로만 따졌을 때. 전자 배치로 가장 안정된 구조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라 그러지. 그거는 전자 배치고 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조합된 비율, 구조 자체는 핵이 가장 안정해. 그래서 수소, 헬륨, 탄소, 규소, 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다층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별을 우리는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초고성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게 돼요. 내부가 어떨까? 초고성 내부는 불안하겠죠. 생각해봐. 바깥쪽은 밀려나고 압축되고 팽창나고 압축되고 팽창나고 압축되고, 얘네들이 일체형으로 쫙 잘 짜여져 있는 별 내부 구조가 아니라 층층이 따로 놀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부에서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은 안 되는데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이 초고성이 뭐로 바뀌냐면 병광성, 특히 맥동 병광성이라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손? 맥동 병광성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왠지 수업 시간에 들어본 말 같다. 들어본 말인데, 맥동 병광성 언제 나왔게? 지난 시간에 나왔죠. 지난 시간에 뭐 하면서 내가 이 병광성 이야기를 했게? 별이 작아졌다, 커졌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밝기가 변한다는. 허블 우주망원경, 허블 이야기할 때 배웠죠. 거리 재는 별이라고. 이 맥동 병광성이 됩니다. 쫙 압축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밝아지고, 그럼 내부 에너지가 커지니까 팽창을 쭉 하면서 어두워져.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면서 온도 높아지고 어두워지면서 퍼지고, 이게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까지 꽉 압축되면 그 순간 뻥 터지는 거예요. 끝까지 압축된 뒤에 펑 터집니다. 이 터지는 거를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하고요. 이 초신성 폭발 순간, 초신성이 터지는 순간 그 폭발의 에너지 있잖아. 터지는 순간에 그 엄청난 고온고압 에너지를 바탕으로 철에서부터 우라늄까지 나머지 원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바깥쪽 물질들은 온 우주로 팍 뿌려지니까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터져도 그 핵은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장 중심의 핵이 뭐가 되는 거냐면 중성자별이라는 밀도가 원자 핵이랑 삐까삐까 치는 엄청난 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중성자별이 만들어질 때 특히 질량이 크면 그 중성자별 인근에 요즘 히트하고 있는 과학 좋아하시는 유튜버가 노래를 부르고 있죠.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 중에 특히 크고 무거운 녀석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랙홀이 구멍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석에 따르면 구멍처럼 공간이 왜곡되어 있는 거지만 실제는 그게 구멍이 아니라 뭐다? 안에 별이 있는 겁니다. 중성자별이. 그 사건의 지평이란 건 뭐냐면 그 별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에너지를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운동에너지의 속력이 광속을 넘어서는 걸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자, 별에서 나오는 별에서 나오는 탈출 속도가 광속을 넘어서면 그 별에서는 빛조차 도망쳐 나오지를 못하죠. 맞지? 빛도 못 빠져나오는 별이 되는 거고, 빛도 못 빠져나오는 그 별은 탈출 속도가 빛이 되는 어떤 영역이 잡힐 거 아니야.
왜? 별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탈출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광속이 탈출 속도가 되는 마지막 한계 영역을 사건의 지평 혹은 시간의 지평이라고 합니다. 그 안쪽에서는 빛이 못 나오고 그 바깥에서만 빛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누가 블랙홀에 뛰어들면 그 사건의 지평선에 박제됩니다. 마지막 모습이. 그 안에 떨어지는데 안 보여. 그냥 딱 그 통과하는 순간 몸이 딱 굳으면 이대로 가만히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안쪽은 모르죠, 우리는 이제. 그 안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사건의 지평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쭉, 간단은 아니죠. 쭉 한번 봤습니다. 자, 빠르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니는 요거 영상 지금 찍은 것도 올릴 테니까 챙겨보시고, 헷갈리면 다음 주에 일찍 와서 물어봐라. 자, 지난주까지의 우주로는 38만 년에 3000켈빈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3대1 정도가 됐죠. 자, 이런 우주의 이 단계 상태와 그럼 현재 상태를 비교합시다. 근데 참고로 우주 전체를 따지면 지금도 이 비율이에요. 기타 등등이 너무 작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원소가 막 만들어졌다고 해봐야 우주 전체의 양에 따지면 극소량밖에 안 돼요. 그럼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3대1이다 쳐. 자, 지구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니켈 등등등. 지구에 있는 지각에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지각과 지구를 비교할 때 철이나 마그네슘, 니켈이 갑자기 양이 확 늘은 게 보이죠? 얘네들은 어디에 있다? 멘틀이나 특히 핵에 많다. 왜? 밀도가 크니까. 그러면 빅뱅 때 만들어진 건 수소, 헬륨인데 나머지 원소는 어디서 왔느냐? 별의 진화 과정, 별의 일생에서 오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별의 진화는 우리 우주 배경 복사 배울 때 배운 밀도가 높은 곳 있지. 정확하게는 어디? 밀도가 높고 온도는 낮은 곳에서 생깁니다. 온도가 낮아야 운동이 둔해가지고 압축이 잘 돼요. 거기서 성간물질이 중력 압축이 시작됩니다. 짜부가 되면서 충돌이 늘어나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생기는 복사 방출을 원시별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태양 질량의 10분의 1 이상이 되면 어쨌거나 다음 단계가 가집니다. 10분의 1이 안 되면 탈락. 10분의 1이 되면 1000만 켈빈의 그 원시별 중심 온도가 도달이 돼요. 1000만 켈빈이 되면 드디어 뭐가 된다?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수소가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질량의 결손이 생기고, 사라진 질량, 약 1000분의 7의 질량은 E는 mc제곱의 공식에 따라서 에너지로 방출하기 시작해요. 이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인해서 중력 수축은 중단됩니다. 왜? 평형이 되니까. 이 단계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 그러고, 크기가 유지되고 대부분의 별의 수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단계에서 별의 핵 주변에 있는, 핵과 핵 주변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오릭나면 이제 별로서의 수명은 끝나고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자, 죽어가는 사망 과정에서 사이즈가 태양 정도가 되면 헬륨이 다시 중력 압축으로 인해서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탄소의 핵은 백색외성이라고 하는 천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팽창한 수소나 헬륨의 가스층은 행성상성운이라서 백색외성을 둘러싸고 있는 가스층이 되고요. 이 가스층은 계속 퍼져나갈 거 아니야. 결국 여기로 간다는 거죠.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면 핵융합이 계속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집니다. 수소가 헬륨, 헬륨이 탄소, 탄소가 규소, 규소가 철까지 만들고요. 철에서 끝나는 이유는 철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층의 핵 구조가 되고 나면 이 별의 내부 구조가 불안정해져서 별의 크기가 변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이 되고, 이걸 허블이 발견해서 거리 재는 데 쓴 거예요. 이 변광성의 크기 변화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빵 터지면서 터지는 힘으로
원자번호 26번 철 이후 92번 우라늄까지의 나머지 모든 원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철 이전과 철 이후의 원소 비율은 철 이전이 많을 수밖에 없죠. 철까지는 별에서 생기고 철 이후는 초신성 폭발할 때만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 튕겨나온 남은 파편들은 전부 다 다시 일로 가고 중심 핵은 더 고밀도로 남아서 천체가 되는데 원래는 다 중성자별이 되는 게 맞아요. 중성자별은 크기에 비해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크니까 그 별 내부 공간에 사건의 지평이 생기느냐 별 외부 공간에 사건의 지평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외부에 생기는 별을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별의 수명까지 쭉 한번 달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요 과정은 몇 번 머릿속으로 요 그림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정리. 자, 이제는 뭐가 만들어지는 걸 배울 거냐면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행성들을 분류하는 내용이 있었죠.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그거 그냥 통으로 다 외웠을 거야. 그죠? 그 외우는 원리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되게 간단하게 외울 수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자, 배울게요. 자, 태양계의 형성 과정. 아까 태양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쭉 배웠잖아요. 자, 태양계 형성은 자, 태양계 성운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약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의 오리온팔이라는 은하 중심 핵으로부터 3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태양계 성운이라는 성운이 압축이 되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운 다음 단계가 뭐죠? 당연히 원시 태양이겠지. 근데 원시 태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가 같이 생깁니다, 원래.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실제로 태양계 성운의 약 98%, 99% 대부분이 중력 압축으로 태양이 돼요. 근데 여기에 압축이 안 되고 남은 녀석들이 원반을 형성하고 한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 구조가 안정되어 있거든요. 요거 잘 들으면 우리 왜 태양계는 공전과 자전이 다 같은 방향인지가 여기서 설명돼요. 봐봐. 결국 안정을 위해서 태양도 자전을 하고 태양이 도는 방향으로 태양계 원반이 공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 토성 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원반은 발전합니다. 뭐로? 미행성체로. 이건 무슨 소리냐면 돌면서 만유인력은 작동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조금 더 무거운 놈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물질들이 들러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울퉁불퉁하지만 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알갱이들이.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미행성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계열성이 되어버린 태양은 이때부터 뭐를 내뿜는다?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하겠죠. 그
그럼 이 에너지 방출에 의해서 특정한 경계선이 하나가 딱 생겨요. 안쪽은 밀도가 좀 크고 녹는 점이 높은 그런 물질들이 남아요. 바깥쪽은 그러면 얘랑 반대가 되겠죠. 어떤 물질들? 밀도가 낮고 끓는 점도 낮은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단어가 다른 거 알겠어요? 얘는 녹는 점이라 그러고 얘는 끓는 점이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앞쪽에 모여든 녀석들은 뭐가 중심이다? 고체가 메인이 돼요. 밖으로 날려나간 애들은 그렇지. 기체가 메인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별들은 기본적으로 규소나 철, 니켈이 메인이 되는 거야. 주 성분에서. 그럼 바깥쪽으로 날아간 애들은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테인이 주 성분이 되는 겁니다. 주로 여기 사실은 수소, 헬륨이죠. 근데 물어볼게. 태양계 성운에서 출발했잖아요. 물론 태양계 성운의 대부분은 원시태양으로 다 뭉쳐졌지만 그 남은 물질들을 비교한다고 할 때 얘네가 많겠냐 얘가 많겠냐? 얘네들이 더 많을까 얘네들이 더 많을까? 특히 얘네들이 많을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우주는 대부분이 뭐다? 지금도 대부분은 수소, 헬륨 3대 1이 제일 많아요. 거의 압도적으로. 그러면 태양계 성운의 주성분은 뭐였을까요? 그치, 얘 주성분 수소, 헬륨, 기타 등등등이었다고. 그리고 수소, 헬륨이 원시 태양이 되고 태양이 돼서 얘가 수소랑 헬륨이 됐다 해도 여기에 있는 애들은 여기로 날아가는 이 애들은 수소, 헬륨, 기타 등등등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기타 등등등이잖아. 얘네들은 주성분이었다고. 그지? 자, 질량은 누가 많다? 자, 지금부터 질량은 얘가 많죠. 얘가 적겠지. 자, 질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뭘까요? 만율력이에요. 만율력이 당연히 얘가 크고 얘가 작겠죠. 그럼 만율력 영향을 받는 거는 대기가 있고요. 위성이 있고요.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은 가벼운 대기가 되는 거예요. 뭐? 수소, 헬륨, 메테인, 암모니아 대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무거운 대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가 생긴다? 무거운 대기. 주로 이산화탄소. 지구 정도 사이즈 되니까 질소 대기가 되는 거야. 위성수 중력이 세니까 주위에서 많이 땡겨올 수 있죠. 많다. 얘네들은 지구형 행성에는
없거나 적다. 고리, 없음, 고리, 있음. 자, 이렇게 딱 비교하니까 이쪽에 게 전부 다 뭔데? 목성형 행성이라고. 얘네들이 목성 행성이에요. 얘네들이 지구형 행성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거는 여기서 판가름됩니다. 무슨 차이냐면 규소나 철, 니켈 등의 고체 행성은 별 전체의 밀도가 나름 균일한 편에 속해요. 물론 우리 지구도 속으로 들어가면 밀도가 커지긴 합니다. 분명히.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나름 균일한 편이에요. 근데 얘네들로 이루어진 이 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심에 매우 고밀도가 있고요. 나머지 큰 별이 밀도가 상당히 적은 편이 돼요. 얘는 뭐라고? 밀도가 균질한데 얘는 중심 밀도는 크고 주위는 밀도가 낮아요. 이 차이가 뭐를 이루냐면요. 얘는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전이 느립니다. 저쪽은 자전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요거 설명이 되는 거는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물투에 있는 회전관성 모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머리 아프죠. MRV가 일정하다라는 공식인데요. 실예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예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김연아. 근데 뭐 이번에 올해인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그랑프리 우승, 일본에서 연 그랑프리 우승에 우리나라 선수가 피겨 우승을 또 했죠. 여자 피겨 선수 한 명이. 근데 항상 피겨 스케이팅 탈 때 맨 마지막 엔딩 장면 있잖아. 뭘 해요? 쭉 돌아서 속도 붙인 뒤에 제자리에서 확 돌기 시작하지. 팔을 벌리고 돌 때랑 이렇게 오므리고 돌 때가 있죠. 언제 더 빨리 돌던가요? 오므리고 돌 때가 속도가 훨씬 빠르지. 벌리고 돌 때가 천천히 돌고. 얘가 벌리고 돌 때인 상태인 거예요. 질량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얘는 질량이 중심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오므리고 도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도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자전 속도가. 얘는 자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리고 이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위도별로 자전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요 위도별 자전 속도 차이는 첫 번째 자전이 빠른 현상과 함께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기본적으로 행성 그 별의 몸체 자체가 유체라서 그래. 액체나 기체의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위도별로 자전 속도가 차이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목성 그림 그리면 우리 보통 어떻게 그렸죠? 동그라미에 여기 눈깔이 하나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리지 않지? 그지? 여러분들 노트에 간단하게 목성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요 대적반 말고도 뭐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가로줄 무늬가 생기죠. 바로 가로줄 무늬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야, 요렇게 해서 보니까 어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우리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해가지고 배웠던 정확하게는 학교 시험 친다고
열심히 고생하면서 외운 내용이 사실은 역학적 시스템에서 다 고려가 되는 내용인 거지. 연계돼서. 그래서 그냥 통으로 외우면 어려웠던 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배우고 외우면 이해가 훨씬 잘 되죠. 암기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 까먹어도 추론할 수 있고. 오케이? 여기에 마무리로 지구 형성 과정만 간단하고 빠르게 딱 보고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구는 어떤 과정이 되느냐? 지구 형성. 자, 지구 형성 과정. 지구 형성 과정은 그 순서를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순서? 지구가 만들어지는 순서. 자, 맨 처음에 자, 미행성체가 충돌합니다. 요 단계이겠죠? 요 단계 지금. 요 단계에서 요 단계 넘어가는 단계가 1번 단계입니다. 원반을 그리면서 돌면서 그 중에서 철, 니켈, 규소 등등의 물질을 좀 많이 들고 있는 녀석들이 좀 더 크고 무거운 녀석들이 주위의 물질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뭉쳐지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때 아마 그 찰흙 같은 걸로 막 공작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뭐 학교 선생님한테 검사 다 받고 나면 대충 친구들 거 뭉쳐서 커다랗게 덩어리 만들잖아. 그거 생각해 보면 돼. 모양이 동그래? 처음에. 뭉치기 시작할 때 막 울퉁불퉁하지? 그 단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막 미행성체를 충돌시키다 보면 내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계속 붙이다 보면. 그쵸, 높아지는 거죠. 특히 여기에 한 가지 더가 일어납니다. 우리 방사성 원소의 붕괴, 정확하게는 핵분열이 시작이 돼요. 우라늄 같은 경우 인계 질량이라 그래서 일정 질량 이상이 한 점의 고밀도로 모이면 저절로 핵분열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생기는 게 마그마의 바다가 됩니다. 온도가 높아져서 쉽게 말하면 그 아까 뭉쳐지던 미행성체 덩어리 전체가 동그랗게 이제 액체가 돼서 뭉쳐져서 녹은 상태가 돼요. 물론 이때도 뭐 한다? 여기서 돌면서 미행성체가 됐을 때도 얘네들이 그 안에서 돌면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돌면서 원반이 돌죠. 원반이 돌면서 이 돌고 있는 미행성체들도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돌면서 뭉치는 거야. 그래서 태양 자전 방향, 행성 공전 방향, 행성 자전 방향, 위성 공전 방향, 위성 자전 방향이 다 같은 게 정상입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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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뭉치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마그마의 바다가 되면서 여기서 구체가 왔네. 구형의 형태가 나오고요. 자, 마그마가 되면 미행성체에 원래 있던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 조각이 빠져나오겠죠. 마그마에서. 그래서 구체가 되고 두 번째로 대기가 형성이 됩니다. 원시대기죠. 원시대기. 자,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원시 대기에서 비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왜? 수증기가 방출됐으니까. 자, 이때 내린 비는 마그마를 식히기 시작하겠죠.
마그마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멘틀과 핵이 분리됩니다. 즉 밀도와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먼저 뭉쳐져서 가운데로 깔아앉아서 모이겠죠. 그래서 핵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마그마 성분 그 부분 덩어리가 그대로 뭐가 된다? 멘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얘가 더 비에 의해서 식으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지표면에 딱딱한 껍질이 생기면서 수축을 시작하죠. 이게 수축하는 동안 어떻게 된다? 높이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고저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그 지각의 낮은 곳에 빗물이 고이겠지. 그럼 뭐가 생긴다? 그렇죠. 바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시대기와 바다, 거기에 치는 번개 때문에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명 탄생하는 게 재미있는 거죠. 원시대기에서 번개가 치고 원시대기에 있던 암모니아 성분과 이산화탄소 성분, 얘네들이 우연을 거쳐 반응을 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그 아미노산은 바다에 모이겠죠. 그리고 바다에 모인 아미노산에 해저 화산의 에너지가 합쳐져서 우연히 단백질이나 당분이나 핵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어쩌다가 저쩌다가 지네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출발하는 거야. 여기가 미싱 링크이네요. 아직 100% 완벽하게 설명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옛날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원시대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6만 볼트 이상의 고전압으로 번개치는 방전을 때렸더니 밑에 있는 물에 아미노산이 형성이 되더라까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는 실험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미노산이 이제 핵산이나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건 아직 설명이 안 돼. 옛날 융합은 그거도 가르쳤어요. 지금 빠진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빠진 게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동생 중에 이제 지금 초6 있으면 걔네들 책 바뀌죠. 초6인가 중1이 고1이 되면 책이 바뀌거든. 그때 교과서는 어떻게 될지 나도 걱정입니다. 맨날 바뀌어.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이 29쪽이에요. 오케이? 자, 쉬는 시간 포함하고 여기 개념 확인 문제 있죠? 29쪽. 요거 푸는 거랑 쉬는 시간 포함해서 35분쯤 올게요. 그러면 되겠죠? 29쪽, 그거랑 개념 확인 밑에 그 문제까지 풀고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합시다.